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이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의 희소식을 좀 전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PNBG.com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우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AI 반도체 칩의 상승 덕분인가요? 1.3%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0.81% 올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지수상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이틀 연속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틀 연속 양봉의 흐름. 양봉은 이제 시가 대비 종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은 1,505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넘게 급등을 했죠. VIX는 변동성 지수는 6%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S&P 500 매물 볼까요? 네.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8% 상승 마감했고요. 샌디스크 7.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 애플과의 장기 공급 계약 영향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AMD도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섰습니다. 자, 메타랄지 아마존, 하이퍼스케일러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 에너지 관련주는 하락 마감했네요. 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자, 보시죠. 이번 주 정말 길었습니다. 7월 들어서 급락, 서킷 브레이크가 계속 한 세네 번 정도 발생이 좀 됐었죠. 스페이스X 나스닥 100편입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였고요. 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올 들어 여섯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이날 발동되기도 했죠. AI 투자 피크 아웃 우려. 이 부분이 시장을 좀 영향을 주었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급락 시 혹은 급등 시 증폭기 역할을 했다는 점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증시 체크 포인트 어제였죠? 요거 10일 날 SK 하이닉스 ADR 상장 시 외국인의 수급 전환 여부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3일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30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의 AI 캐펙스 가이던스, 다음 가이던스, 그 다음에 7월 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캐펙스 지속성, 재확인 여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죠. 자, 이제 어제 보시죠. 7월 9일,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 소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SK 하이닉스의 ADR 공모 7배 초과 청약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이제 장 초반 SK 하이닉스 주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주가를 이제 크게 오르게 했죠. 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증시, 미국 증시가 이 반등을 보인 이유, 이틀째 상승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됐고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이죠. 미국과 이란 간의 공습 등 적대 행위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에스컬레이션으로 평가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고요. 이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이거였죠. 반도체 및 AI 기술주의 랠리. 대형 칩 제조업체들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발 AI 트레이드의 재점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정된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 이 1,700만 주 이상의 ADR 발행을 했는데 이 시장의 이목이 여기로 집중이 됐습니다.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초과 수요가 몰렸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최근 흔들렸던 AI 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반도체 섹터 전반에 강력한 랠리를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를 상승시킨 요인은 SK 하이닉스의 ADR, 이 초과 공모 청약, 요 소식이 상당 부분 투잡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실적 시즌으로의 관심 이동. 이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정학적 문제에서 다가오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이익 성장이 시장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만큼 광범위한지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한다. 이제 여러분들 미국의 실적 시즌, 빅테크의 실적 시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 및 AI의 강력한 반등.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3.1% 상승했죠. 그래서 좀 전에 왔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서사가 누가 가장 많이 지출하느냐에서 누가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창출하느냐로 진화되고 있다. 이 내용 아주 멋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정말 이번 주 너무 정신없잖아요. 어, 급락, 반등은 작고 급락 이러다 보니까. 근데 좀 뭔가가 아니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죠. 일단 미국 증시가 SK 하이닉스 말 AI 트레이드 때문에 다시 올랐고 빅테크의 실적 신으로 옮겨가고 있고 일단 분위기가 이제 어, 너무 많이 누가 지출하냐 이거보다 이제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냐 이걸 옮겨가고 있다는 거. 자, 주요 종목들 특징 좀 볼까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AI 붐으로 인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에 2,500달러를 투자할 계기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 기업들 대상으로 자사의 가장 발전된 AI 모델에 대한 새로운 유료화 버전을 공개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SK하이닉스 네, ADR 발행 초과 청약 7배 이상의 초과 청약을 기록하면서 한국 칩 제조업체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입증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라클은 AI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S&P 글로벌 레이팅에 의해 가장 낮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이제 어제 국내 증시죠. 좀 답답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일단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 기간이 이제 2조 2천억, 아니 개인이 이제 이틀째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상당 부분 뭐 신용물량 청산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외국의 기관에 양매수가 유입됐고요. 코스피는 어제 45.12포인트 상승 마감했죠. 근데 상당히 좀 어지러웠어요. 약간 클로드 인공지능을 잠깐 이용해 볼까요? 네, 이런 내용 한번 보시죠. 어제 보니까 4% 상승했다가 7,500 회복했다가 다시 미국과 이란 관련 공습 소식이 나오면서 또 훅 빠졌다가 7,070까지 낙폭 키웠다가 오후에 7,200선 회복하고 정말 어지러운 거죠. 왜 이렇게 반등 강도가 약했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등 트리거를 실시간으로 소각시켰다는데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수의 양과 질이 좀 부족하다. 이틀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라는 헤드라인과는 달리 지수 견력이 없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순매도. 어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120조를 붕괴했죠. 반대 매매 500억 대 재확인되고 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평가손이 확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등 심에도 하락 시 투매 동참, 이러면서 어 시장 심리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61선 이탈, 중기 상승 추세 61선 이탈, 코스닥 장기 추세는 201선 이탈에 따른 이제 부담이 좀 커진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어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국내 기관에서 한국은행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국내 주가의 추가 추세적인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KB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되며 한국 보통주와 미국의 ADR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기대치에 웃들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반도체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 중동발 유가 금리 상승의 결합선이 위험 신호를 위축. 네, 어제 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UBS는 이제 본주 대신 SK 하이닉스의 ADR을 선호한다는 내용 쭉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좀 있었고, 뭐 블룸버그도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에 해당되는 레버리지 ETF가 전체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량이 한 70%를 차지한다. 그래서 CLSA 증권에서는 두 반도체 종목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집중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최근 몇 주 동안의 시장 전반 분위기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CLSA의 심종민 애널리스트는 현재 조정은 시스템적인 하락세 시작이라기보다는 강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피델리티의 이안 샘스는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을 유지하려면 궁극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더 많이 매수하고 하락할 때 더 많이 매도하여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 증폭기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시장 하락 요인은 레버리지 ETF가 뭐 시장 하락 요인은 아닌데, 네, 급등 시 더 급등으로 증폭시키고 하락 시에 더 급등으로 아니 급락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뭐 부분도 있어요. 네, 시장 해석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잠깐만요. 네, 일단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쏠림이 강하니까 음, 이 보통주는 이제 빈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호가창에서 이제 받아주던, 네, 거래하는 이제 투자가 이제 개인 투자나 등등 없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로 매도를 이제 유발시키면서 주가를 이제 하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밀리니까 어? 투자자들은 또 더 밀릴 것 같아서 레버리지 ETF 같은 걸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도 현상이 심화되는 거죠.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빠져 있을 때 현물을 살짝 좀 사는 척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투자가들이 아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가는가 보다 해서 또 산다는 얘기죠. 보통주를 팔고 레버리지 ETF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이 다시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우리나라 수급 상황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하튼간에 코스피는 61선 이탈했습니다. 61선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다음 주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61선을 다시 회복해 주냐. 회복을 못 한다면
뭐 한 6,900에서 한 8,500의 박스권으로 당분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말 극적으로 회복을 해 준다면은 8,000선 이후로 회복을 해 준다면 그래도 저항은 이제 8,500 이상에서는 꽤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정말 중요하죠. 코스닥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코스닥 정말 너무 너무 심하죠. 음. 저는 투자자의 심리는 이 코스닥에 있다고 봐요. 진정한 시장의 바닥 확인은 코스닥의 상승 전환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책 나와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이제 오늘 일정상 SK하이닉스 ADR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 상장 거래가 됩니다. 상장 거래가 됐고요. TSMC 6월 매출이 발표가 됩니다.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오늘 반도체주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국내 증시의 희망으로 아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흐름으로 전개돼서 많이 빠진 국내 증시를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나왔는데 이 정책 당국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 변동성을 좀 축소시키고 코스닥의 어떤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닙니다.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